제야 공부하자. 앞서 GDP 구조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의 최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돈이 모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달러는 찍어주면 그만이니까. 경제 희소성의 원칙, 달러량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발행된 달러는 전 세계가 아직도 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제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소설을 쓸 거야. 지금까지 달러 큰손이었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더 이상 달러를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되팔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좋아,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어. 과거로 더 멀리 돌아볼수록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AKA 윈스턴 처칠. 일단 우리는 이 소설을 완성시키기 위해 화폐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원시 시대에는 물물교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지. 얼마나 불편했을까? 시간이 지나서 교육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질수록 보다 편리한 무언가가 필요해졌어.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라는 것이야. 여기서 화폐의 조건은 교환이 편리해야 되고 휴대성도 높아야 하고 쓰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구성도 있어야겠지. 무엇보다도 교육을 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할 거야.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파스타를 먹고 5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장님이 이 지폐를 받을까? 경찰을 부르지 않겠어? 그런데 혹시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 스위스 프랑 또는 영국의 파운드를 낸다면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 받을 수도 있겠지. 왜? 이 화폐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 기축 통화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떤 화폐를 교육에 쓰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렇다면 5천년 역사상 전 세기에 걸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화폐가 있었을까? 있어. 바로 금과 은. 제이야, 근본이제라고 들어봤어? 영어로 골드 스탠다드, 즉 화폐의 가치를 금으로 나타내는 것. 은본이제는 은으로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복분이제는 은과 금으로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 금으로 화폐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이런 거야. 1950년대 미국에 사는 부시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은행에 가져가면 교환 비율에 맞춰 상하는 금괴로 바꿔준다. 즉, 화폐의 가치가 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금본위제라고 한다. 자, 그럼 고대 세계 패권 국가로 자리 잡았던 고대 로마를 예로 들어볼게. 그 당시 로마는 데나리우스라는 화폐를 썼었어. 이 데나리우스는 그 당시의 기축통화로 쓰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경제 패권도 같이 차지하게 되지. 로마는 본래 은본제 국가였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화폐 총 3가지, 아우레우스 금화, 데나리우스 은화, 세스테르티우스 동화, 이 중에 데나리우스 은화가 주요 화폐로 쓰였기 때문이야. 고대 로마의 멸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지만 나는 오늘 화폐 측면에서만 이야기해 볼게. 로마의 멸망은 보통 직접적인 원인으로 야만족의 침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 맞아. 로마는 정말 끊임없이 야만족의 침입을 받게 돼. 여기다 오랜 기간 페르시아와도 전쟁을 하게 되지. 자, 제이야, 너는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아? 그렇지, 돈이야. 물론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듯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거든. 당연히 전장 이곳저곳에서 많은 승리를 했어. 근데 문제는 계속 싸움만 하다 보니까 군대를 유지할 돈이 빠듯한 거야. 특히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죽어버리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까지 다시 잡아다가 전투 현장으로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세금 낼 사람도 줄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어. 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 로마 정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귀족들한테도 돈을 빌렸겠지. 국채를 발행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단은 국채가 뭐야? 그 정부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니야. 그 돈은 보통 세금을 걷어 갚아 나가는데 지금 로마는 세수가 많다 적다? 적다. 다 빵꾸 났겠지. 귀족들한테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결국 최악의 수단에 손을 대게 되는데 판도라의 상자라고나 할까? 바로 은화를 재주조하는 것. 본래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100% 순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곧 데나리우스 은화의 가치를 증명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베이스였어. 그런데 로마 정부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 은을 녹여버린 거야. 함량을 낮춰버린 거지. 함량을 50%만 낮춰도 은하 10개가 곧 은하 20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은하를 가지고 장난친 황제가 미치광이로 통하는 네로 황제였어. 네로 황제는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느라 돈을 많이 썼는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멋진 건축물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재정 수입을 높이려고 은화 순도를 100%에서 92%로 줄여버려. 이렇게 과욕을 부리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크리스트 교도의 탄압이 아니라 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복수였다라는 말도 있어.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꼭 언급되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당시 로마에는 은이 상당히 부족했다고는 해. 그 원인은 여기서도 중국이 문제인데, 당시 로마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였다는 거야. 기원전부터 로마는 중국과의 교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때 로마인들이 비단이나 인도 향신료 등을 은본이제 국가였던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어. 로마는 뭘 수출했겠어? 목욕탕을 수출했겠어? 이렇게 수입만 계속하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니까 은이 고갈되어 버린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직 로마에 대해 실망하기는 일러. 나중에 92%는 명함도 못 내밀었어. 왜냐면 로마는 계속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이야. 따라서 부족한 재정 수입을 메꾸기 위해 은화를 계속 평가절하, 즉 함량을 줄여 나갔는데, 콤모두스 황제 때는 70%로, 카라칼라 황제 때는 50%로, 3세기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결국은 함유율이 5%까지 급락하게 되지. 더 이상은 은화라고도 볼 수 없게 됐어. 이렇게 은화의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곧 로마를 덮치게 돼.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말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당시 로마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경제 활동은 마비되었지. 로마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100%짜리 은화도 많이 발행했어. 근데 다 해봤지만 은 함유율 5%의 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시장에 퍼져버렸어. 로마 시민만 그럴까? 이제 이방인들도 상품 대금을 데나리우스로 받지 않게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은은 짝퉁이니까.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심지어 이를 발행한 정부마저 데나리우스를 받지 않고 순은을 요구하게 된 거야.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화폐 조세에서 물납 조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화폐를 세금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세금으로 물건을 직접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 미친 거지. 우리가 지금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금으로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뭘로 낸다? 쌀로 낸다. 이렇게 화폐가 기능을 잃게 되니까 군인들의 녹봉마저도 현물로 지급이 됐었어. 소금 같은 거. 그렇게 로마는 물물 거래를 했던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 자,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로마에 혜성같이 등장한 히어로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콘스탄티누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 대제라 불리는 콘스탄티누스가 아예 신용을 잃은 은본이제를 포기하고 근본이제로 화폐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돼. 화폐 개혁이 단행된 것이지. 근본이제 기억하지? 이렇게 앞으로 천년의 동로마 제국과 함께할 기축통화 솔리드스 금화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어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불현듯 미국이 떠오르지 않아? 섬찟하지? 더욱 섬찟한 것이 있어. 이러한 사례가 로마 바로 이전 고대 아테네에서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거야.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유명하지. 전쟁은 뭐가 많이 든다고? 돈. 마찬가지로 아테네는 군대를 유지하려고 현지에서 많은 돈을 지출했어. 그러니까 계속 돈을 외부에다 썼다는 거야.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화를 돈과 함께 섞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금화를 찍어낸 거지. 로마와 비슷하지. 이와 동시에 아테네는 니케 신전과 같은 값비싼 공공공사를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한 거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풀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국내에 페이크 금화가 넘쳐났고 그에 따라 동전의 가치는 점차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첫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기억되었어. 그리고 결국 경제력이 약화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항복하게 되지. 자, 정리하자. 역사는 반복되거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도 살아남은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어. 미국은 분명 반복되는 역사 어딘가 존재하고 있는 게 맞는데 꼭 기억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언제는 온다고. 여기까지 하자.